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 여행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여행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음, 네, 감사합니다. 저는 99년생, 현재 육군 부사관에서 4년차 복무 중입니다. 요번 연도 12월 31일에 전역입니다. 현재 제가 대기업 생산직을 가고 싶어서 스펙을 위해 요번 산업안전산업기사 4월 30일에 시험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가까운 수도권 전문대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계획은 세웠지만 좀 더 조언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20살에 병이 아닌 부사관으로 일찍 가셨다, 맞죠? 99년생이면 24살. 거의 20살 되자마자 부상 가신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병으로 갈 바에 그냥 부산 가서 좀 목돈 좀 마련하고 나오자.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현명한 선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병 가는 게 솔직히 돈 낭비긴 하죠. 어떻게 보면.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장기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장기 지원 같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군인이 꿈이었다는 얘기는 부산 가서 이 직업군인으로서 장기 복무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지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장기 복무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예. 군무원 티오를 많이 늘리면서 부상한 장기 티오를 엄청 줄였다고 듣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장기 지원 안 하고 그냥 바로 이제 전역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산업안전산업기사. 장기를 하고 싶지만 이제는 군인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대기업 가서 살고 싶다고요. 그러면 내년에 이제 대학교 가고 졸업하면 27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해 봅시다. 내년 25살. 전문대 입학. 전문대는 어디에 입학을 할 거죠? 전공은 정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27살에 전문대 졸업. 졸업하면 27살이 되는 거네요. 계산을 해봤을 때. 할 생각이 없다. 좋습니다. 전문대 입학하는 건 좋은데요. 전공이 중요해요, 전공. 그냥 전문대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전공을 선택할 건지. 전문대를 가더라도 전공 선택 정말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전화기, 전기, 화학, 기계. 전자는 피하세요. 전자는 웬만하면 피하십시오. 왜 전자를 피하라고 하냐면 전자는 갈 수 있는 분야가 한정적이에요. 전자회사나 반도체 회사 이 두 군데 들어가면 좋긴 한데 27살 되면 사실 붙기 좀 어려워요. 나이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쫀득이 오란다니 뭐세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고등학교 출결이 어떻게 되죠? 고등학교 출석 결석. 고등학교 내신 말고 출결이 어떻게 됩니까? 기억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통합해가지고 개근이면 개근이다. 아니면 뭐 변결 몇 번 있다. 지각 몇 번 있다. 조퇴 몇 번 있다. 아니 부단결석이 몇 번 있다.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거 정말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아마 부사관 지원할 때도 생활기록부 제출하기 싶은데. 지원했을 때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출결 보죠,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전문대 갈 때 출결을 보는 게 아니라 대기업 생산직 갈 때 출결을 봅니다. 전문대 입학할 때는 출결이 별로 안 중요한데, 무단결석 1회 무단지각 3회 변결이에 사실 없는 게 좋은데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웬만하면 개근이면 좋은데 대기업 생산직이 출결을 많이 따집니다. 예, 출결을 많이 따져요. 출결이 뭐 웬만하면 개근이 좋은데 뭐 저 정도면 크게 지장이 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약간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 자격증보다 일단 순위를 정하자면 네. 학점 학점이 더 중요합니다. 학점이 1순위 그리고 자격증이 2순위. 둘 다 잘해야 되는데 학점은 최우선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학점은 한번 맞으면 끝이야. 자격증이야 다시 채우면 그만이지만 학점은 무조건 최우선. 왜냐하면 좀 괜찮은 기업들은 학점 이제 커트라인이 걸어놨어요. 뭐 3.5 이상 이렇게. 그래서 아무리 못 받아도 한 3.8 이상 맞는다 생각으로 웬만하면 4점 이상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에 대기업 뽑힌 사람들 보면 학점이 거의 3점 후반대입니다. 아무리 못하면 3점 후반.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학점을 무조건 잘 딴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학점에 치중한 나머지 자격증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둘 다 잘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잡자면 학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행객님? 학점 잘 받아야 됩니다. 웬만하면 4점대 목표, 4.0 이상 받으면 적어도 서류 내올 때 학점 때문에 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조건 대기업 생산직만 노리기보다는 무조건 대기업 생산직만 노리기보다는 중견기업 중에서 괜찮은 곳 있으면 많이 알아둘 것. 보통 생산직 하면 무조건 대기업 생산직만 생각하는데 대기업 생산직도 생산직 나름이에요. 대기업도 뭐 급여 차이나 복지, 노동환경 차이가 굉장히 심하면 대기업 생산직은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견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못지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대기업이 간판만 달고 있으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근데 대기업 같은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대기업 간판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도 있어. 그래서 대기업인 줄 알고 들어갔다 후회하는 사람도 꽤 많아. 무조건 대기업이라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좋은데 대기업 계열사 많은데 이게 대기업을 말하기 좀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얘기해 줄까요? SKC 솔믹스 여기는 대기업 계열사는 맞긴 한데 좀 복지나 봤을 때 중견기업 수준보다도 못한 회사입니다. 물론 거기 다니는 임직원들을 뭐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 그리고 대기업도 보면 이 환경이, 그러니까 뭐 근무지 같은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무지 같은 것도 보통 공장들이 이제 도시랑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시 단위에 있는 거하고 군 단위에 있는 거 차이 큽니다.
그리고 중견기업 같은 것도 괜찮은 곳 있으면 좀 많이 알아놓고 지원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괜찮은 중견기업들 많이 올라왔더라고. 내가 볼까? 최근에 중견기업들 좋은데, 자, 하나 디펜스라고 있습니다. 아, 이거 대기업이죠. 하나 디펜스. 여기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여기가 하나에서 이제 화약 만드는 이제 방위업체. 화약 폭탄 만드는 회사. 하나 디펜스. 이 대기업 중에서 하나 주거든요. 여기도 뽑네요. 확실히 작년보다는 좀 많이 뽑네. 검색해보면 나와요. 생산지 어떤 회사단지 검색해보면 나와. 보통 오뚜기도 중견기업. 오뚜기. 뭐, 식품회사는 대부분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이 많아요. 농심 같은 것도 이제 중견기업. 동서식품이라고 왜 커피 믹스 만드는 데 있죠. 거기도 중견기업. 근데 복지는 거의 대기업. 예. 그래서 무조건 대기업 가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중견기업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업이 부사관 출신을 어느 정도 취급해주나요? 팩트로 얘기할게요. 아무런 우대 없습니다. 예. 부사관이라고 우대해주고 받아주는 거 없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예. 그냥 군생활을 오래 한 거, 그게 답니다. 생산직에서 부사관 우대 같은 거 바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부사관이 병주시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부사관 나왔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미 군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대학 졸업 늦게 하는 거야. 예. 병 출신들은 요즘에 1년 반이지, 18개월. 18개월하고 바로 준비하면 23살, 4살에. 23살에 졸업할 수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은데, 이미 어떻게 보면 불리합니다. 본인은 다이어트로 이렇게 전문대 가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27이야. 근데, 님이랑 이제 취업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 20살에 이제 전문대 가서 1년 6개월 대학교하고 23살, 4살에 졸업이에요. 3년 갭 차이 무시 못 합니다. 네. 물론 27이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내가 부사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이해해 주겠지 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는 군생활 좀 더 오래 했고 다른 지원자보다 나이가 많다. 전문대 졸업한 사람들보다. 그걸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부사관 출신 우대해 주는 데는요, 보안업체 말고는 없습니다. 보안업체. 그래서 보안업체 가면 부사관 출신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일반 생산직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애초에 일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반도체나 전자 쪽은 좀 들어가기 힘들 거예요. 네. 반도체나 전자 쪽은. 좀 제가 봤을 땐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뭐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렵다고 얘기하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졸업을 하면 27이에요. 27이기 때문에, 요즘 반도체나 전작은 학추로 뽑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반도체 전자나 대기업 생산직 같은 경우 요즘에 학추로 많이 뽑고, 학추가 뭐냐 하면 학교 추천. 그래서 학교 재학 중에 학교 추천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너무 높네요. 여행님. 너무 많이 높네. 하이닉스 나이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이게 생산지 채용이라는 게 매년 있는 게 아니라 좋은 회사일수록 채용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님이 지금 바로 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기 힘들고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럼 2년 정도 시간이 남잖아요. 지금 더 남았네. 아직 군대 남았으니까. 지금 이분이 올해까지 무사히 군생활 해야 되잖아. 그럼 보면 2년 반 정도 남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맞죠, 여러분? 이분 24살인데 지금 군인이잖아요. 전역도 안 했고요. 8개월 반이 남았습니다. 군생활 8개월 반 남았고 내년에 전문대 들어가면 거짓 못해도 2년 반 이상 남은 거예요. 그 2년 반 뒤에 한의스 채용이 없을 수도 있어. 씨가 마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나 전자 쪽은 나이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나이 컷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뽑힌 사람도 보면 24살, 5살이에요. 그 25살 안쪽. 여자는 보통 21, 2살 안쪽. 네. 요쪽이 많이 뽑힙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나이에 걸려버리면 이게 답이 없어요. 네, 나이에 걸려버리면. 상대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많이 채용합니다. 네, 중요하죠. 그래서 하이닉스 하나 바라보지 마세요. 하이닉스 하나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회사를 많이 알아놔야 돼. 여러 좋은 회사 같은 거 있죠. 요즘에 그러니까 님이 젊은 거 맞아요. 젊은 거 맞는데 워낙에 대기업 생산직이 요즘에 그러니까 취업하는 연령대가 엄청나게 어려졌어요. 엄청나게. 대체로 요즘엔 대기업 생산에 들어간 사람들이 군대 갔다 와서 전대 졸업한 한 24살, 25살 요 라인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요즘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LG 같은 경우에 LG 계열사 뭐 이노텍 전자, 디플 같은 경우에는요 학추를 많이 해요. 학추. 그리고 얼마 전에 제 방송에 동국제가 학추 받으신 분 있고 학추가 뭐냐 하면 학교 추천제예요. 학교 추천제. 그러니까 대기업이 공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뽑아야 되는 인원이 있으면 각종 전문대 같은 데 돌리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우리 회사에 사람 모집하는데 학교에서 몇 명씩 추천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추천제 받았으면 이제 그 교수, 학과장 교수님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좀 열심히 하고 학점 좋고 스펙이 좋은 사람. 학기 추천제가 아니라 학교 추천제가 발음이 안 좋네. 학교 추천제 여기 나와 있죠. 이거는 어떻게 받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야. 내가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학점 잘 받으면 교수님이 알아서 해줍니다. 너 학점 좋고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대기업에서 학추가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네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내가 한번 추진해 볼 수 있어. 잘 보여야 되죠. 물론 학추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공개청을 내보낼 수 있는데 요즘에 많은 대기업들이 학추를 많이 해요. 생각보다 많이 해. 네. LG나이 거의 대놓고 하고. 네. 그래서 학추 같은 거 노려보시면 좀 일반적 공개 채용보다는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학추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붙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 하나만 들어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 말고 여러 가지 대기업들 다 생각하셔야 돼요. 특정 한 기업만 들어갈래 그렇게 생각하시 굉장히 위험 발상이에요. 여러 기업들 두루두루 다 알고 있어야 돼. 네, 어디 한 군데만 어디 한 군데가 목표이기 때문에 난 거기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까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즘에 그렇게 하면 못 들어가요. 왜냐? 내가 막상 졸업을 할 때 공고가 있어야 되는데 공고가 안 나올 수도 있어. 이미 사람 다 뽑아가지고 생산직도 관운이라는 게 어느 정도 존재하거든요. 많이 뽑을 때가 있고 아예 안 뽑을 때가 있어. 이번에 기아자동차도 거의 6년 만에 뽑았잖아요. 6년 만에. 그렇게 뽑고 나서 한동안은 채용고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안 나가니까. 이번에 정년 퇴직하신 분들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많이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매년 정년 퇴직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대기업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구멍이나 어떤 그런 분야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회사를 찾는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대기업 들어간 대기업 계열사 명칭이 있잖아. 만약에 삼성을 검색하면 삼성 계열사들이 있잖아.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냥 검색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삼성 계열사 자, 검색하면 자, 삼성 검색하면 삼성전자, 삼성 메디슨,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전기, 삼성 SDI, 삼성 SDS 계열사잖아요. 제가 얘기한 거.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리스. 예. 요런데. 제가 얘기한 거. 예. 요런 데 있고, 뭐 현대 같은 경우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막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 현대자동차로 검색하면 현대자동차 이제 계열사가 있어요. 또 현대자동차 그룹이 있어. 그룹. 자,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자동차 있고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현대엔시트, 현대캐피코, 현대IH에 계열사면 뭐 좋은 데도 있고 안 좋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본사랑 거의 비슷한 복지라는 데가 현대는 거의 어느 정도 다 좋아. 현대는. 예. 현대는 다 좋은데 이게 또 기업마다 다 다른 거라 가지고 천차만별이에요. 웬만하면 본사가 좋죠. 본사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래도 삼성이랑 이제 현대 쪽은 얼추 맞춰주는데 SK는 좀 천차만별이야. SK 같은 경우에 SK 계열사 여기 보면 자, SK 가장 좋은 게 뭐 하이닉스라고 사실 제일 좋은 데는 SK 이노베이션. 네. 이노베이션이 제일 좋아요.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인천 석유화학, 네. SK IE 테크놀로지, SK 가스, 네. SK 케미컬, SKC. 근데 SKC는 사실 막 SK 안에서는 막 그렇게 엄청 좋다 막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걸 뭐 다 알 수는 없어요. 네, 다 알 수는 없어. 이게 님이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고 정보를 많이 취합을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를 다녀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회사 연봉 복지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대외비거든요. 대외비. 공개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자꾸 이제 검색하고 알아보고 하면서 회사 교대가 어떻게 되고 공장 위치가 어떻게 되고 복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정보를 계속 취합하는 거예요. 심심할 때마다 검색을 해서 찾아보고. 그리고 대기업 다니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대기업을 이제 들어가려면 내가 사는 고향을 포기를 해야 되죠. 고향을 뜨는 거죠. 뭐 여행님께서 연고지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고지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난 연고지에서 근무하는 게 좋다. 아니면 난 타지로 가는 게 좋다.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타지 대기업 가도 향수병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 생깁니다. 향수병이 뭐냐 하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 타지 생활 적응 못 해가지고 네. 아는 사람 없이 생활하다가 이제 고립되다 보니까 외로운 극도를 많이 타고 할 게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현타가 심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소위 이제 향수병이라고 하죠. 군대랑 좀 비슷한 거예요. 군대랑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준비할 거요. 지금부터 준비할 거는 그냥 무사히 전역하는 거예요. 네. 무사히 전역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할 거는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격이 좀 급하신 것 같은데 그냥 무사히 안 다치고 전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게 떨어진 낙에 또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자꾸 도움 안 되는 말만 하네요. 삭제하고 지웠어야 되는데.
일단 저 메디지럴 하는 사람 얘기는 무시하고요. 제 얘기 들으십시오. 좀 도움 안 되는 말 좀 하지 마. 이 부사관이잖아요. 군대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산업안전 산업기사 그 따는 거 그거 준비하시고요. 준비하시고 군대에서 아직 8개월 군대는 그 성격 그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자, 여행님 성격 급한 거 고치셔야 됩니다. 그건 병이에요, 병. 그거 안 좋은 거야. 내가 딱 잡아서 얘기할게. 군대에서는 워낙에 이제 뭐 전투 대비 태세 같은 거 해야 되니까 빨리 하는 게 좋은데 사회에서 그렇게 하다가 사고 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급한 사람도 사고 많이 쳐요, 사회에서. 많이 빠져먹어요. 그럼 본인 손해입니다. 그냥 저기 님한테 중요한 거는 그냥 남은 기간까지 무사히 전역하고 아무 병치레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 군대에서 몸 건강이 나와도 성공이라고. 만약에 님이 군대에서 훈련 받다가 허리 삐끗해요. 디스크 나왔어. 님 디스크 나오면 신체 검사에서 아웃입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신체 검사 빡빡하게 봅니다. 신체 검사 봐가지고 이 사람 골절 의심이 있고 십자인대 파열에 소지가 있고 허리 디스크 수술 경력이 있어요. 그럼 바로 아웃입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 생산직 같은 경우에 그 채용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서류 보고요. 1차 서류, 2차가 인적성, 3차가 면접. 보통 면접 끝나면 합격인데 4차가 남았어요. 4차가 신체 검사예요. 근데 그 신체 검사를 그냥 겉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엑스레이 사진 다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몸이 멀쩡한지 안 멀쩡한지를 다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나 걸리는 게 있으면 취소시켜요. 집에 가라 그래요. 그러면 목점까지 와가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기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떨어져요. 웬만한 데는. 대기업은 신체 검사 빡빡하게 봅니다. 몸이 재산이에요. 몸이 재산. 자꾸 뭐 더 해보려고 급하게 하다가 다치고 특히 뭐 골반 관절 허리 디스크 이런 거 생겨버리면 낭패입니다 진짜. 이건 스펙 가지고 커버 안 됩니다. 절대 커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묵묵하게 전역해가지고 대학 다녀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사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님한테 이런 이것저것 얘기해도 사실 이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 보채면 안 돼요. 그건 내가 딱 잡아서 얘기해주고 싶어. 군대도 아직 안 끝났고 대학교 입학도 안 했고 졸업할 시점도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 얘기했어. 이제 님이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기업 정보가 찾아보면 차차 알게 되는 것들 제가 얘기하는 급고시 뭐 지금 알아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본인이 군인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군인이면 나라 지켜야죠. 전역하기 전까지는. 전역 촉박하지 않습니다. 못해도 2년 반 이상의 시간이 남았어요. 성격 급하신 분들이 일을 크게 저지릅니다. 제가 요즘 사회에서 봤는데 성격 급한 분들이 나중에 큰 똥을 싸질러 가지고 낭패를 보는 걸 많이 봤어요. 제 방송에도 그런 분이 있고. 자, 여행님한테 제가 한마디 말만 드릴게요. 이미 여행님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곳이 맘에 안 드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전역하기 전부터 나갈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라 능력을 기르는 게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근데 아깝다. 군인인데. 저 아까 투네이션 얘기한 거 무시하고요. 있잖아요. 지금 뭐 보채고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뭐 바꿀 수 있고 한 게 아니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예. 일단 님은 전역을 해야 돼요. 전역을 해야 세상물을 먹어야 뭔가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여인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부사관 출신들이 전역하고 나오잖아요. 사회 부적응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님도 예의가 아닐 수 있어. 부사관 출신들이 군대에서 굉장히 이제 짜여진 어떤 로테이션과 근무 방식, 훈련에 익숙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지고 그런 쪼여지는 것에 있다가 풀려버리니까 이 고삐풀이 망아지처럼 적응 못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님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법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각 외로 부사관 전역자 출신들이 그 사회에서 이제 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마음먹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계획대로 가면 돼. 계획대로. 일단은 무사히 이제 훈련 받고 저녁부터 하세요. 저녁부터. 요것만 준비하시고요. 나머지는 나와서 생각하셔도 늦지 않아요. 급한 거 내가 살아보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거야. 정말 좋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요. 한 번에 뭔가를 다 마스터하고 다 하려고 하지 마. 뭘 알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들, 경험하면서, 체득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나중에 전문대 가가지고 나랑 똑같은 입장의 학생들하고 취업 준비하고 얘기 듣고 정보 공유하다 보면 자연스레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지금 미리 한다고 해서 이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오랫동안은 별 사고 없이 훈련 열심히 받고 안 다치고 몸 건강히 무사히 전역하고 본인이 계획한 대로 해 나가시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게 여기십시오.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행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남은 군생활 열심히 하시고 안 다치시고 몸 건강히 제대하시고 이제 전문대 가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급한 건 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